미지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곳 광산.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혁신을 낳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하며 유구한 자연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광산가치 발굴 프로젝트 도시광산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광산의 눈부신 내일을 펼쳐 보입니다. 꽃이 탐스럽게 피어나려면 좋은 씨앗이 건강한 땅에 심어지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듯 누룩 역시 좋은 재료라는 꽃을 피우려면 그 씨앗이 되는 밀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밀은 바로 누룩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꽃 피울 수 있는 최적의 씨앗이며 이 씨앗이 가진 생명력이 곧 깊고 풍부한 발효 재료의 가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밀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 광산구의 우리밀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 우리밀 농협은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해서 밀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수매를 해서 국가에다가 국가 수매도 하고 그걸 또 가공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서 연간 5,000톤에서 6,000톤 정도를 저가 총괄 수매하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광주, 전남 및 전북에서 생산된 밀이 모이고 국가 수매 및 가공 후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우리 밀의 고향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 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선은 이제 농약에서 해방된다는 거. 요거는 그 사람들도 수입밀도 농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농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건강에 우리 밀 자체가 좀 자유롭다. 그래서 밀의 품질 자체는 거의 균등하게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부 처리가 필요한 수입밀. 그에 반해 유기농으로 생산된 우리 밀은 최근 그 품질도 더욱 우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누룩은요, 만드는 술에 따라서 바뀌는 게 누룩이에요. 뭐 금정산성 누룩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밀하고 밀가루하고 밀 껍질 해서 하는 걸 조곡이라고 해요. 조곡 같은 경우는 우리 탁주나 청주 쓸 때 많이 하고요. 그 쌀가루를 만들어서 오리알처럼 만든 건 이화곡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화주라는 술. 지금 현재로서는 전통주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밀로 만든 것들을 써요. 근데 뭐 향원곡이라고 해서 보리, 그 다음에 녹두 이렇게 만들어진 누룩들이 있어요. 그거는 향원주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원래 그 누룩은 만드는 술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쌀누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떤 방송을 보면 뭐 맥주, 효모, 전통 음식을 뭐 술을 만드는 분들의 피부가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 화장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은 쌀누룩이 좀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것들이 섞여지지 않은 쌀 같은 경우는 좀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술을 빚을 때 빚는 술에 맞춰서 누룩이 빚어집니다. 누룩이 띄어지고 그런 걸 그렇게 사용이 되죠. 용도와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누룩을 만드는 주재료. 우리는 밀이 아닌 쌀을 이용해 누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방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주 복합문화공간 을 운영 중인 고은지 대표라고 합니다. 호남 최초 전통주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저희가 현재 제조하고 있는 상품 중에 막걸리 키트와 쌀누룩 요거트, 그리고 술지개미를 활용한 비누 등이 있습니다. 막걸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물만 부으면 하루 만에 막걸리가 완성되는 그런 상품이고요. 쌀누룩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비건 상품으로 쌀로만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통주를 빚고 남은 부산물인 술지개미를 이용해서 술지개미 비누를 만들었어요. 이후에도 이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파생 상품들을 많이 제조할 예정입니다. 누룩을 이용해 전통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곳. 이곳의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것일까요? 누룩으로 인해 전통주의 맛과 향, 색감 등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전통주에서 누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조들의 얼을 담고 있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이 누룩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 누룩.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20대에서부터 40대, 5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분들은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30대 분들은 좀 다른 새로운 취미를 생기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정년퇴직 하셨거나 아니면은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시다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심에선 보기 어려운 누룩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공간. 이색적인 활동의 체험객들은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양합니다. 혹시 누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그 술 만들 때만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을 해주시고 나서 요거트랑 피부 만드는 화장품에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누룩의 활용도가 되게 높구나라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술과 식초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룩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그렇다면 누룩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누룩에 되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발효제가 있거든요. 효소가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 장 건강에도 좋고 누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지금 화장품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지금 화이트닝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누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웨데이징, 드라이 에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고기를 숙성하는 것들인데 누룩을 이용해서 숙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고소한 향도 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누룩이 이제 새로운 식품에서 그 어찌됐으면 교두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누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생필품까지 누룩의 활용은 무궁무진하지만 이러한 누룩의 진화는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누룩이나 술로 산업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전통주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어요. 없어졌던 우리의 문화를 다시 되살리고 있는 거니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누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전통 방식으로 이걸 재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없어진 균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걸 생물학적으로 이게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재래 방식 그대로 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런 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매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원적 측면 하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넓은 부분을 감싸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묵묵히 변화를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누룩. 이제는 술과 식초를 넘어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세계는 K푸드 열풍과 함께 발효가 건강기능식품과 미식의 세계적 트렌드로서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 광주의 광산구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산업 가치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중한 자산이 있는데 바로 누룩이며 그 누룩의 주된 재료인 우리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누룩을 기반으로 하는 발효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광산구는 밀 생산 특구 지역이고 이 밀로 만든 누룩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누룩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내보려는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전통 누룩의 활용도를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술과 식초에 머무르는 것에서 탈피하여 고기의 숙성 같은 요리와 화장품 그리고 기능성 식품과 바이오 산업으로의 응용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다변화 정책 기조가 중요합니다. AI나 미래차 등에서 확장하여 발효산업에 대한 정책 개발과 발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잠재 가치를 활용한 신산업 발굴이 성공하여 글로벌 발효도시의 메카로 우리 지역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혁신적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통의 시간 속에서 미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누룩에 담긴 이야기.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누룩은 단순한 발효제를 뛰어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그 전통은 현대 과학과 만나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누룩의 끝없는 가능성. 우리 광산의 미래를 향한 가치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